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있죠. 이 다이아몬드는 정복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보석으로 15세기 유럽에서는 왕과 귀족만이 오직 이 다이아몬드를 착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아주 귀하고 특별하게 여겨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선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세종인사이드에서는 세종에서 보석을 직접 디자인하고 세공하는 보석 디자이너로 하이주얼리 디자이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최정욱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종인사이드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민 여러분. 20년째 보석을 직접 고르고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티땡땡을 꿈꾸는 주얼리 디자이너 최정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최정욱 대표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보석 디자이너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컸고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보석을 접하면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좀 좋아하던 게 조금 그런 쪽으로 관련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또 네. 음악도 좋아하고 뭐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부모님께서 이 보석 관련 업을 하셨던 건가요? 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네. 네,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정욱 디자이너 겸 대표님께서는 충남대학교 정보통신학과로 입학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또 졸업을 의류학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정말 특별한데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학교를 들어갈 때만 해도 실은 이제 꿈이 없었고요. 이제 뭐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점수에 맞춰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뭐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장학금을 받고 그래도 좋은 조건으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던 게 이제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이랑 물리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래요? 네, 대학교를 갔는데 수학이랑 물리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한 2년 만에 휴학을 하고 다시 한번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주얼리 공장으로 네. 견습생으로 들어가면서 이쪽 분야에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석 디자이너나 이 세공을 하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요? 좀 전에 그 견습생으로 들어갔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보석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일찍 진로를 결정하신 분들은 고등학교 때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쭉 전공을 하고 또 이어서 대학교도 국내 대학교 4년제 그리고 또 전문대학교에서 기금속학과가 있는 과가 있기 때문에 맞춰서 또 진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원 그리고 또 이어서는 또 유학까지 쪽 관련해서 유학을 가셔서 공부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저처럼 이제 공방에 들어가서 견습생으로 있거나 그리고 또 이제 도제라 그러죠. 이제 장인의 이런 작업실에 들어가서 좀 오랫동안 좀 숙련 시간을 갖춰서 또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이제 너튜브나 또 이제 각종 온라인 클래스나 이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또 이제 일찍이 좀 사업적 이제 이런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장사를 같은 걸 또 먼저 시작하시면서 이쪽 업계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잘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방법들이. 네네. 네. 그런 견습생 생활을 5년 정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공장에 들어갔는데 너무 바쁘게 이제 공장에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차분하게 이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 정말 이제 청소, 심부름만 주로 이제 한동안 했던 것 같아요.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진짜 교눈으로 배운다고 하죠. 이제 교눈으로 배우고 저도 책 사서 공부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한 5년 정도 그렇게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네. 그 이후에 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관련 공부를 하셨죠? 네. 네, 유학 생활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유학 전에 이제 전과를 실은 먼저 했어요. 그래서 네. 군 유학을 좀 오래 하게 돼서 이제 복학을 했는데 도저히 이제 이쪽 과에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관련 과 중에서 좀 연관이 되는 과가 의료학과에서 전과를 했고
이제 졸업을 하기 전에 이제 마침 공부를 다시 시작했더니 부모님께서 후원을 해줄 테니 네가 가고 싶은 데를 가서 좀 공부를 하고 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물색을 하고 검색을 한 곳이 이제 이탈리아였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갔던 이제 피렌체의 주얼리 전문 학교를 검색을 해서 그 당시 한 1년 정도 이제 어디 뭐 다른 데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학교랑 컨택을 하고 비자 받고 또 어학 준비도 직접 하고 해서 네, 가서 공부를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요, 이 주얼리 분야에서도 또 명품을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네. 보석을 포함한 장신구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보석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 가방에 비해서는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하고 다니실 수가 있죠. 네, 늘 지니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유행이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빠르지가 않아서 네네. 예전에 꼈던 장신구를 지금 이제 다시 착용한다고 해도 그렇게 촌스럽거나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가 않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보석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날 좀 선물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일생 중에서 가장 크게 값지게 받을 때는 아무래도 요즘은 결혼이죠. 그렇죠. 결혼 예물로 이제 선물로 받기 때문에 좀 기억에도 오래 남고 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특별한 날 받았다는 거에 좀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의미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 보석이 더 값지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보석마다 보면 저마다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보석들이 많은데요. 네네. 디자이너로서 최정욱 디자이너께서 소개해 주실 만한 보석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좀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해보자면 호프 다이아몬드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타이타닉에서 나온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아. 이제 모티브가 됐던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렇군요. 하트컷의 다이아몬드인데요. 지금은 이제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이제 돼 있고요. 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많은 슬픈 이야기가 담긴 다이아몬드입니다. 루이 14세부터 시작해서 소유주였던 마리 앙뚜아네트, 그다음에 이 다이아몬드의 이름을 가지게 된 헨리 토마스 호프라는 이제 사업가,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황제, 그다음에 그 다음 미국 사업가 네드 맥린이라는 사람들까지 네. 다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좀 요절을 하는 그런 큰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인데요. 네네. 마지막 소유자가 이제 미국의 다이아몬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해리 윈스턴입니다. 이제 해리 윈스턴이 이 다이아몬드를 사고 자기도 이렇게 죽지 않을까 무서워서 그럴 것 같아요. 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돈을 내고 기증을 하게 됩니다. 이 비싼 다이아몬드를 네. 좀 받아서 보관을 해주십시오 하고 돈을 내고 네. 기증을 해서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해주고 싶은 다이아몬드 컬렉션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이제 홍콩의 부동산 재벌이에요. 이제 류란웅이라는 재벌이 자신의 막내딸을 위해서 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경매를 통해서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써서 3개의 다이아몬드를 이제 구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2개의 블루 다이아몬드와 1개의 핑크 다이아몬드인데 자기의 딸의 이름을 넣어요. 그래서 조세핀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조세핀의 별, 조세핀의 스위트 조세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세핀의 블루문이라는 블루 다이아몬드 이름까지 해서 3개의 컬렉션을 이제 자기 딸을 위해서 네. 구매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고 또 부럽기도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부럽네요. 네.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최정욱 대표님께서 모 잡지에 칼럼을 기고한 게 있더라고요. 네네. 이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는데 좀 사랑과 연관지어서 쓰신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잡지에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함없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이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값진 보석도 결국에는 인간보다는 더 값질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가 갖고 있는 보석이 가치가 얼마냐보다는 누구한테서 받았는 거가 더 기억이 오래 남고 또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비싸고 더 아름다운 걸 디자인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그래도 결국에는 이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주는 선물이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그런 쪽으로 좀 더 마음이 좀 쓰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석 관련 분야에 입문을 하셔서 20년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동안 어떤 보람들을 느끼면서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예물이나 아니면 이제 특별한 날 뭐 선물로서 이렇게 보석을 맞추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은 이제 매번 좀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그걸 받으셨을 때 이제 손님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매번 이제 느끼고 있는데요. 특별히 또 한 번씩 크게 보람이 느낄 때가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제품의 안쪽에 이제 생산 연도를 제가 새겨 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봤을 때 또 그리고 시리얼 넘버도 저희가 만들어서 넣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몇 년 만에 이제 제가 만들었던 제품을 다시 받아봤을 때 이게 몇 년도에 만들었던 제품이구나라는 걸 이제 대충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좀 기스가 많이 나고 좀 지저분해진 반지를 이제 다시 폴리싱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좀 더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반지가 이분과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많은 일들을 겪었겠구나라는 것을 좀 느껴지는 순간 좀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도 네네. 이 보석, 이 주얼리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더 디자이너로서는 감회도 새로울 것 같습니다. 보석 디자이너와 관련 일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은근히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네. 그 학생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도 좀 전문적인 좀 이런 학원을 전문 학교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라북도에서 익산이 이제 우리나라가 좀 원래 좀 보석을 육성하려고 이제 계획했던 이제 도시이기도 해서 지금도 좀 남아 있긴 한데 전라북도에서 제가 다녔던 이제 이탈리아 학교를 분교로 이제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공무원들이 관련 부처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교수직도 좀 제안을 하셔서 이제 만약에 학교가 설립이 되면 와주실 수 있냐 그런 얘기도 해가서 좀 얘기가 오고 가다 무산이 된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을 좀 이제 양성을 좀 하고 싶다는 좀 개인적인 욕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노트브나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클래스를 좀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꼭 어디를 가서 뭐 비싼 돈을 내고 이제 배우기보다도 보다 좀 쉽게 그리고 좀 보다 전문적으로 어떤 것 이런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젊으신 어리신 분뿐만 아니고 본인이 이제 다른 일을 하시다가 진로를 변경해서 또 뒤늦게 이쪽에 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도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좀 쉽게 그런 분야들을 좀 찾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외국에 있는 이런 유명한 주얼리 학교들도 온라인 클래스를 실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좀 비싸긴 한데 그래서 국내에서도 외국에 있는 유명한 학교의 이런 전문가 과정을 집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검색을 잘 하셔서 그런 분야를 찾아서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시작하지 않아도 너튜브나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해서 좀 쉽게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보석을 이제 개인별로 디자인을 의뢰받아서 하시다 보면 좀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어떤 보석들을 구매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분들은 이제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운영하던 매장이 마침 이제 지금은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또 나오시죠. 유명한 골프 선수 박세리 씨가 이제 위에 살고 계셔가지고 이제 저에게 오셔가지고 좀 의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물방울 다이아몬드였는데 원석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오신 걸로 알고 있고 어머님이 이제 착용하시던 귀걸이를 그 박세리 씨 그다음 박세리 씨 동생분이 두 분이 각각 하나씩 이제 의뢰를 리세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취향에 맞춰서 동생분은 좀 더 화려하게 이제 세팅을 해드렸고
그리고 박세리 씨는 아무래도 운동을 직접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좀 실용성과 그다음에 좀 더 심플하게 디자인을 해서 해드렸는데 요즘에도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네. 볼 때마다 굉장히 저 내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뿌듯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좀 정말 엄친 딸이에요. 왜냐하면 네. 정말 엄마 친구의 딸인데 네네. 알고 봤더니 지금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네네. 니나 박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캡틴 마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정호연 씨, 그리고 뭐 유혁비 이런 정말 탑 스타들의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있는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이제 대전에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이제 저희 매장에 오셔서 이제 또 기념이 될 만 어머님이 이제 선물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목걸이를 또 맞추고 가셨는데 또 재미있게 또 거기서 또 미국에서도 또 소개가 돼서 또 와. 다른 또 아티스트도 제 목걸이를 또 맞춰가시고 네, 이런 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보석이 주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물려주고 물려받고 네네. 새롭게 의미를 넣어서 새롭게 세팅을 하고 네. 이런 과정들이 또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 보석의 제작 과정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아무래도 디자인이 먼저 돼야 되겠죠. 어떤 보석을 만들 거다라는 디자인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 머릿속에 생성했던 거를 이제 실물로 만드는 작업을 그쵸? 합니다. 예. 근데 예전에는 이걸 다 무조건 금속을 두드리고 녹이고 이제 구부리고 해서 이제 원본 작업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CAD 이제 3D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3D 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을 해서 원본 작업을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3D 프린트로 출력을 하면 예전에 힘들게 손으로 만들었던 거를 좀 손쉽게 이제 원본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은 이제 캐스팅이라 그래서 이제 금을 녹여서 만들었던 원본 모양대로 녹여서 붓는 작업을 또 합니다. 그래서 캐스팅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온 거를 이제 다듬고 그다음에 보석을 물리고 마무리하고 도금하고 이런 마무리 작업을 거쳐서 네. 이제 고객의 손에 돌아가는 저는 마지막 패키징까지 저는 이 작업에 분류를 넣어요. 그래서 이쁘게 포장을 해서 고객 손에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일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않은 그런 제작 과정을 겪어서 나오게 되는 보석이네요. 최정욱 대표님께서 롤모델로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일까요?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네. 독학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돼서 관련 이제 뭐 디자이너 분들이나 이제 사업가 분들의 재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가장 인상 깊었고 또 이제 담고 싶었던 인물은 조르지오 아르마니였습니다. 네. 그래서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굉장히 롤모델이다. 그리고 좀 마음속에 좀 품고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조엘 아서 로젠탈이라는 이제 지금 프랑스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얼리 디자이너인데 네. 이분 작품이 모마에도 들어가 있는 박물관에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예술적인 가치도 있고 또 상업적인 가치도 있는 이제 그런 성공한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이 디자이너의 샵은 매장에 간판도 없고 그다음에 입구도 따로 없습니다.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네. VVIP들만 들어가서 물건을 맞출 수가 있는데 보통 기다리는 게 뭐 기본 몇 개월, 뭐 몇 년에 걸쳐서도 고객은 이 사람의 주얼리를 받기 위해서 또 기다린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이분들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또 자유롭고 과감한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고 또 닮고 싶은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최정욱 대표님이 지금 운영하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길 바라시나요? 좀 오랫동안 사랑받는 브랜드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제 성향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렇게 뭐 과감하거나 튀는 성향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물건을 제대로 된 제품 그리고 어떤 트렌디나 유행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 좀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좀 만들고 데일리여서 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주얼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제 보석 디자이너를 만난다고 해서 급하게 집에 있는 목걸이를 하나 급하게 착용하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 보석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일반인은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평소에 좀 아껴서 착용하시는 습관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석에 따라서 네. 좀 땀이나 아니면 햇빛, 그다음에 이런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좀 취약한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진주, 산호, 까메오, 뭐 그다음에 호박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약한 보석이니까요. 네, 대중적이기도 한 보석들인데요. 네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은 또 네. 강도도 약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취급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가 긁히지는 않아요. 강도가 10이기 때문에 긁히지는 강하다고 않는데 들었어요. 예. 깨질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좀 큰 다이아몬드, 특히 위로 올라와 있는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스톤의 반지를 끼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서 착용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좀 점검을 하려고 보다 보면 이렇게 이빨이 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히나 조금 스톤이 좀 위로 올라와 있는 이런 보석들은 평상시에 조금 조심하셔서 착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디자인하고 제작한 작품 중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컬렉션 중에서 가장 좀 대표할 만한 게 인그레이빙이 들어간 커플링인데요. 네. 이제 인그레이빙이 이제 뭐 해석하자면 이제 조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좀 기성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좀 더 의미 있고 정성이 담긴 또 커플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사랑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또 아무래도 원석을 또 많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원석 자체를 좀 돋보이게 하는 그런 세팅이 또 제가 많이 쓰는 세팅 중에 이제 베젤 세팅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그런 베젤 세팅을 활용한 컬렉션도 나름 저희 브랜드의 좀 가장 대표적인 컬렉션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매장을 한번 가서 작품들을 네, 직접 놀러 오십시오. 눈으로 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최정욱 대표님께서 이제 보석 주얼리 분야에 뛰어든 지 20년이 됐는데 20년 전에 나와 지금 20년이 된 나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처음 제가 이거를 주얼리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날 제가 밤을 꼴딱 샜습니다. 기왕 이제 하는 거 정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꿈을 가지고 굉장히 하루 동안 그날 밤을 꼬박 샜던 기억이 나는데 실은 한 10년 정도면 자리를 잡을 줄 알았어요. 네. 한 10년 정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나의 인지도 쌓이고 브랜드도 자리를 잡겠구나 했는데 딱 한 10년쯤 제가 유학길에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벌써 20년이 됐는데 이제 최근 몇 년 또 들어서 또 조금 이런 결과물들이 쌓이고 나온 것 같아서 또 앞으로 또 10년을 기대하면서 지금 저에게 좀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 네. 라는 얘기를 또 해주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최정욱 대표님과 아주 즐거운 보석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우리 세종 인사이드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다시 기분 좋게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종 인사이드에서는 직접 보석을 디자인하고 세공하는 보석 디자이너로 세종에서 하이 주얼리 디자이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최정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세종 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